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크로스 리서치 한영희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상암동 오기 싫었죠? 네. 좀 말할게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 예. 그래요. 지금 한 일주일 겪어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궁금해. 예. 오히려 이렇게 급락장 때는 우리가 좀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현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으시겠죠, 사실은. 근데 뭐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뭐 석유 관련주들 아니면 뭐 비료 관련주들 오늘도 다 보면은 그냥 비료 예. 관련주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 생각이 좀 나요. 호르무즈 해협이나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비료 관련주 진짜 많이 갔었거든요. 그때도 그때도. 네, 미래생명자부터 시작해서 뭐 네. 조비, 네. 뭐 남해화학 뭐 이런 것들 많이 갔었는데 그렇게 따라갔다가 좀 주가 보시면은 그때 이후에 또 그렇게 의미 있는 상승폭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결국 보시면. 테마였죠. 네, 예, 그래가지고 예. 너무 조금 그런 거에 따라가다가는 몇 년 고생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익이 나오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반도체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는 하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엔비디아에서 루빈에 대한 GPU가 나오게 될 텐데 네. 그러면은 루빈에 대한 스펙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루빈에 대한 최신 칩은 이제 메모리가 HBM4가 몇 개가 들어가냐? 288GB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기존 H100 같은 경우에 몇 기가가 들어갔냐? 80GB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예, 세대가 두 번 교체된 거거든요. 두 세대가 교체됐는데 그 증가 수치가 필요한 수치가 얼마만큼 증가했냐면 26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급망에 엄청난 파급을 좀 미치겠죠. 그래서 루빈 GPU에 사용되는 HBM4 스택 하나는 일반 D램보다 이 실리콘 웨이퍼 면적을 3배 더 많이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공급자 입장에서 이거 비싸게 팔 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만큼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루비는 칩 하나당 이런 스택을 8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 업체들 보시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 AI, 뭐 아마존 뭐 이런 업체들 보면은 2026년 올해는 그냥 계약들 통해 가지고 수백만 개 이미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Q가 증가하고 P도 증가하고 근데 네. Q가 양도 좋은데 여기 반도체에서 만들어내는 칩까지 더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HBM은 계속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기사 중에 하나는 이제 마이크론이 HBM4는 일단은 탈락을 했다. 그러니까 루빈에 대한 GPU는 탈락을 했고 CPX 쪽, 그러니까 중간 칩 정도는 이제 탑재가 될 텐데 그래서 양강 구도가 또 되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면은 벌어들일 돈이 상당히 많아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HSBC에서 삼성전자 타겟 프라이스,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30만 원까지 올렸더라고요. 삼성전자. 네. 그래서 지금 영업 이익으로는 뭐 160조, 170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사실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나오는 소식들 또 펀더멘털만 놓고 보면은 매력적인 구간일 수는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근데 참 시장이 이러니까 이게 맞나, 손이 나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저희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HBF 보고서나 아니면 낸드 보고서에서도 계속 의미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HBM으로 계속 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럼 이게 네. 또 확장되는 쪽이 어디냐? 이걸 저장할 수 있는 낸드 공간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오셈 같은 종목들도 아마 다음 달에 또 탐방을 가게 될 텐데 저희가 일정은 다 잡아놨거든요. 예. 그래서 네오셈 같은 종목들이나 아니면 PSK 홀딩스 이쪽은 다 뭐 SIC 링이라든지 이런 예. 쪽은 좀 한 번쯤 가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로 좀 보고서를 내서 많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그래도 공부해야죠. 이 와중에. 그럼요. 산업 보고서 네네. 예. 어느 쪽으로 가져오신 거죠? 네, 오늘은 얼마 전에 좀 핫했던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산업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네. 이거 뭐예요? 좀 어렵네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패널입니다. 태양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저는 근데 처음 들어보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페로브스카이트예요. 페로브스카이트예요. 그냥 뭐예요? 페로브스카이트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띄어쓰기를 어떻게 할까 이거? 그냥 쭉 읽으셔도 됩니다. 페로브스카이트라고. 네. 그냥 네. 한 호흡에 읽으세요. 네. 쉬지 한 말고. 호흡에? 네. 숨 쉬지 마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페로브스카이트를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우주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야 된다. 이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예. 워낙 우주가 글쎄. 저온이고 네. 하다 보니까 발열에 대한 문제를 안 생길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를 띄우기 위해서는 전기를 어디다가 공급을 해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죠. 네. 연결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상이랑.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한다며. 네, 태양광으로 네.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기존 실리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지붕 위에 있는 거는 다 실리콘 패널이거든요. 지금 사용하는 거는. 근데 페로브스카이트는 조금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질명이 ABX3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페로브스카이트로 지칭을 하는 건데 예. 자 그러면은 페로브스카이트랑 실리콘의 가장 큰 차이는 제가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예. 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우주에서는 우주 방사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실리콘 웨이퍼 같은 경우는 우주 방사선을 딱 때려 맞는 순간 원자가 다 튕겨져 나가가지고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근데 페로브스카이트는 어느 정도 자가치유 성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리콘보다는 좀 더 발전된 차세대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스페이스X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태양광 섹터를 우주 전력 인프라라는 쪽으로 이제 리레이팅 시켰습니다. 그래서 머스크 인사들이 최근에 지난달이었죠. 지난달에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를 방문을 했다라는 보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에 대한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주 데이터 센터는 지상 데이터 센터랑 다르게 안정적인 전력망을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선으로 꽂아서 하면 되니까. 근데 그래서 자체 전력 생산 시스템이 필수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페로브스카이트는 이제 특정 물질이 아니고 ABX3 화학식을 통해 가지고 지칭을 하는 건데, 네. 자, 이제 태양 전지는 이러한 결정 구조의 물질을 광흡수, 그러니까 태양광을 흡수를 하는 거죠. 사용하는 차세대 태양 전지 기술인데, 자 실리콘에 대한 기술을 좀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리콘 태양 전지는 전체 생산하는 거에 지금 95%예요. 페로브스카이트는 지금 아직 뭐 양산이 되진 않았습니다. 네. 양산이 되진 않았고요. 자, 페로브스카이트가 차세대 태양전지로 평가받는 핵심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효율입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저비용에다가 저온 공정 기반에 대한 제조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실리콘이 구현하기 힘든 경량, 가벼운 거. 예. 그다음에 유연한 폼팩터의 확장입니다. 그럼 첫 번째 고효율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고효율은 뭐냐면 이 발전 효율의 개선인데, 자, 실리콘 태양전지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최대 효율, 이거를 뭐냐면 쇼클릭 퀘이서라고 합니다. 쇼클릭 퀘이서 한계에 따라서 29.4%까지 낼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조적 한계가 있는데 페로브스카이트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31%에서 33%까지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효율 개선폭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페로브스카이트로 가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실리콘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페로브스카이트를 양산하기보다 중간 단계가 한 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양산하기엔 너무 기술적으로 뭐 안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네. 지금 현실적인 효율 업그레이드 경로는 어디냐면 탄덤 구조라고 하는 건데, 네. 자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페로브스카이트를 적층하는 겁니다. 우리 HBM 적층하듯이 쌓아 올리는 구조인데, 자 실리콘은 특정 파장대의 빛 흡수나 이런 강점이 있지만 모든 파장 영역을 효율적으로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예. 페로브스카이트는 실리콘이 상대적으로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동일 면적 기준 발전량을 추가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텐덤은 지금 24.5%까지
좀 상용화 제품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금 실리콘 상용화 제품들은 21%에서 23%입니다. 예. 네, 24.5%까지 좀 상용화 제품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비용하고 고온 공정입니다. 자, 저비용은 뭐냐면 기존 실리콘 태양 전지는 모래에서 추출을 해요. 모래에서 규소를 추출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1000도 이상의 고온 공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공정에서 1000도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1000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기비나 전기료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뭐냐면 이 잉크처럼 코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OLED 같은 경우 유기물 코팅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슷한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공정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 공정 기반으로 제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비용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고, 자, 그다음에 아까 세 번째는 폼팩터에 대한 확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페로브스카이트는 매우 얇은 막 형태로 제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경량이랑 유연 구조를 채택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ABX3 구조 방식은 뭐냐면 반투명이나 투명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실리콘 방식은 빛을 딱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붕 위에다 쌓거나 아니면 산에다 쌓거나 아니면 바다 위에 쌓잖아요. 예. 사막 위에 있거나. 자, 그러면은 페로브스카이트는 어떤 식으로도 활용이 되냐면 우리 지금 건물이 있잖아요. 예. 건물 창에도 채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 원래 지금 실리콘은 건물 창을 막아버리면 예. 뷰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채택을 못 하잖아요. 어허. 근데 페로브스카이트는 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투명하니까. 네, 투명하니까. 예. 네. 지금 뭐 물론 가정집에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그 사무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외벽에 조금 반투명이나 투명 재질로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건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유일한 대안이 이제 태양광 우주 데이터 센터의 유일한 대안이 태양광 그 페로브스카이트이기 때문에 네. 우주 데이터 센터용으로 가장 적합한 게 이유도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한 무게 대비 높은 출력에 대한 구성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주 방사선에 대한 자가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리콘을 한번 망가지게 되면은 누군가가 가가지고 또 만져줘야 돼요. 이걸 수리를 해줘야 돼요. 예, 예. 근데 페로브스카이트는 어느 정도 자가 치유 성능이 있기 때문에 실리콘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높은 유연성 바탕으로 이게 필름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우주 데이터 센터에는 발사를 할 때 실리콘을 이렇게 딱딱딱딱 올려가지고 발사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 발사 비용 비싸죠. 네. 우주로 올리는 거. 자 그러면은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피를 최소화하면서 발사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발사 비용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물론 단가가 낮아지더라도 실리콘 대비해서는 월등한 경제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는 발사체 적재 중량이 곧 돈입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실리콘보다 페로브스카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리콘에 대한 무게를 저희가 좀 그 측정해서 보고서로 써놨는데 지금 실리콘은 0.5에서 2와트 시당 그 1g 정도입니다. 네. g당. 네. 근데 페로브스카이트는 g당 23에서 30와트 정도 됩니다. 효율이 다르죠. 그러네요. 10배에서 15배가 예. 다르죠. 그래서 똑같은 태양광 패널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페로브스카이트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상용화는 일단은 텐덤 구조다. 네. 적층 쌓아 올리는 방식. 근데 최근에 태양광 패널 시장이 출시되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이 IEC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까다로운 인증 절차거든요. 근데 하나솔루션이 주요 기업들하고 이제 텐덤 구조를 좀 표준을 받고 있다. 테스트 통과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는 그 업체는 선익 시스템하고 하나솔루션입니다. 네, 선익 시스템은 저희가 지난 1월 15일에 한번 보고서를 발간을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이후에 지금 주가가 그때가 43,000원 정도, 45,000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11만 8천원이 2배 올랐습니다. 거의 많이 오르기는 했었는데 저희가 선익 시스템이 페로브스카이트에서는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뭐냐면 지금 선익 시스템은 OLED 증착
토끼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캐논 토끼가 독점하던 구조를 선익 시스템이 좀 저가형이고 기술에 대한 경쟁력으로 캐논 토끼가 장악하던 시장을 선익이 지금 어느 정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냐? 지금 BOE 쪽에 들어가고 있죠. 예. BOE가 OLED 증착에 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OLED는 전기를 주입해가지고 유기물을 생성하는 방식이다라고 보면은 페로브스카이트는 빛을 받아가지고 전기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네. 교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 나노미터의 두께의 방막을 오차 없이 균일하게 쭉 깔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선익 시스템의 기술 경쟁력은 뭐냐면 이미 8.6세대 OLED 대면적 패널에다가 유기물을 균일하게 증착하는 기술력이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로 가더라도 이 경쟁력에 대한 노하우를 적용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유수의 태양전지 기업들과 장비 성능이나 수율 검증에 대한 POC를 검증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을 보자면 네. 텐덤셀로 일단 상용화를 시키겠지만 하나큐셀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는 이미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 텐덤셀 상용화를 가장 빠르게 하고 있는 기업인데 자 이게 중국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뭐냐면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 텐덤 분야에서는 기술력이 아니라 양산화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의 33%에서 34%의 수준의 텐덤셀 구조에서는 이제 1cm 미만의 이거를 측정한 거예요. 자, 1cm에서 몇 퍼센트 나오냐? 아, 33에서 34% 나오는구나. 인데 이걸 대면적으로 깔아버리면 수율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불량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대면적의 상용화가 난관이에요. 이제부터는. 근데 동사는 슬롯다이 코팅이랑 진공증착 기술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용 규격인 M10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82mm 곱하기 182mm인데 기판에서 28.6%의 발전 효율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기업들에 대비해서 상용화 진입에는 한 발 앞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솔루션이 장점이 뭐냐? 하나 시스템,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우주나 위성까지 같이 엮을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동사가 그룹한 하나 그룹 내에서는 사실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 솔루션하고 선익 시스템 이렇게 두 종목을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요새 이제 태양광 얘기할 때 이제 오시아이 홀딩스는 이제 전혀 뭐 언급이 안 되네요. 그쪽은. 네, 거기는 실리콘 쪽이다. 실리콘 예, 쪽이라서? 인고 쪽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실 예전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많이 그래가지고. 따라오는 부분들. 근데 선익 시스템을 갖다 이제 이제 갖고 오셨는데 이미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벌써 많이 올랐던데. 사실 이 부분은 두 가지가 좀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첫 번째는 저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실적 부분. 실적. 네. 동아일텍이 모회사입니다. 어? 동아일텍. 동아일텍. 네, 동아일텍이 모회사인데 예. 동아일텍은 사실 페로브스카이트는 안 하잖아요. 예. 근데 동아일텍에 대한 주가를 한번 봐볼게요. 1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2배에서 3배 정도 글쎄. 올랐는데 예. 자 실적을 볼게요. 동아일텍이 2024년에 1,784억에서 2025년에 5,8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이? 네네. 아니 매출액이. 매출이. 네, 영업이익은 147억에서 1,134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 탐방 갔다 왔을 때 한 75%에서 80%가 선익 시스템 매출이거든요. 네네. 여기가. 근데 선익 시스템도 보면은 똑같은 좀 주가를 그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매출액이 1,129억에서 5,1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79억에서 1,11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럼 주가도 계속적으로 동아일텍이랑 비슷한 그림을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동아일텍도 페로브스카이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비슷한 그림이어야 되는데 예. 선익 시스템이 오로지 페로브스카이트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는 실적에 대한 주가 상승이 일단 1차적으로 왔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BOE 2차 물량 들어가거든요. 어허.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도 대당 가격으로 따지면 정말 많은 실적을 나타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페로브스카이트는 일부만 반영이 됐지 오로지 다 반영이 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요. 내용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